우리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감성이 있죠. 바로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이랑 내가 진짜 살 수 있었던 삶은 이게 아닌데 하는 그 삶 사이의 어떤 거리감, 바로 그 간극 말이에요. 어떠세요? 이 질문 좀 공감되지 않으세요? 아, 원래 나는 더 똑똑하고 더 용감하고 훨씬 더 생기 넘치는 사람이었을 텐데 하는 그런 느낌. 맞아요. 바로 그 실현되지 못한 잠재력에 대한 낯익은 감정. 오늘 바로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잠재력보다 작은 삶에 안주하게 될까? 그게 여러분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살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체 그 훈련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가 잠재력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떤 환상, 그걸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가두는 아주 편안한 덫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보통 우리는 잠재력은 그냥 개인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요. 근데요,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삶을 진짜로 만들어가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바깥, 그러니까 외부 시스템에 있다는 거죠. 이 관점의 차이, 이게 정말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매슬로우는 이렇게까지 봤어요. 한 사람의 성장을 가로막는 힘의 90% 이상이 외부에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의 능력이나 진짜 욕구에서 비롯되는 건 1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외부의 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는 에이, 난 그냥 이 정도로 살래 하고 작은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서서히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외부의 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바로 안전이라는 이름의 감옥을 통해서요. 우리가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그냥 이대로 안정적으로 있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매슬로우는 인간의 삶을 씨앗에 비유했어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비유인데요. 아무리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씨앗이라도 햇볕이 안 드는 그늘에 심어지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거죠. 바로 이 그늘이 우리의 성장을 아주 체계적으로 억누르는 환경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의 호기심보다는 말 잘 듣는 순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 또 좋은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답만 맞히면 칭찬하는 학교, 그리고 창의적인 시도보다는 예측 가능한 안정성을 더 우선시하는 직장 같은 것들이요. 우리가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야망을 조용히 접어두도록 훈련받는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사회 자체가요, 성장을 향한 존재 동기보다는 두려움에 기반한 결핍 동기에 더 큰 보상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그냥 지금 가진 거라도 잃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게 되는 거죠. 매슬로우는 이렇게 자신의 잠재력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치르는 심리적인 대가가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 메타병리, 그러니까 살아내지 못한 삶의 병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증상들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매슬로우는요, 이런 감정들이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이건 바로 우리가 성장을 멈추고 너무 작은 삶을 그냥 받아들여 버렸다는 일종의 신호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어쩌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좀 역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우리가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걸 더 두려워한다는 생각이에요. 이 질문, 뭔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쿡 찌르는 것 같지 않나요? 이제 매슬로우가 발견한 우리가 진짜 나 자신이 되는 걸 가로막는 가장 큰 심리적 장벽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바로 요나 콤플렉스라는 건데요. 우리가 위대해지는 게 불가능해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위대함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걸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인 거죠. 아니,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위대해진다는 건 엄청난 책임감을 뜻하거든요. 때로는 우리를 아주 외롭게 만들기도 하고요. 더 이상 나는 못해 같은 변명 뒤에 숨을 수도 없게 만들죠. 심지어는 기존의 인간관계를 위협하기까지 해요. 우리는 바로 그 변화가 가져올 무게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 길은요, 바로 의식적인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그 씨앗 비유 기억나시죠? 다시 그걸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게요. 이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씨앗인 나 자신을 탓하는 건 그만둬야 해요. 대신에 나를 둘러싼 이 그늘은 대체 뭐지? 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의문을 제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건 성장하면서 겪는 불편함과 지금 이대로의 익숙함이라는 감옥, 이 둘 사이의 선택 문제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익숙함이라는 게 설령 감옥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포근한 집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한테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문제는 잠재력이 아니라 허락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스스로에게 너는 더 큰 삶을 살아도 괜찮아 라고 허락해주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매슬로우가 던진 이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께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게요. 만약 여러분이 될 수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처럼 더 작은 버전의 당신으로 그냥 남아있다면 과연 거기서 이득을 보는 건 누구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왜 아직도 그들에게 그 힘을 쥐어주고 있는 건가요? 자, 이제 그 답을 한번 찾아볼 시간입니다.